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조문객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방 한쪽 상복 차림의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무려 장례식 3일 내내 꼼짝도 안 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 누구길래 장례 내내 저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진짜 집단 지성의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참다 결국 제보까지 하게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 자, 한 여자 때문에 이 오빠 동생 남매 사이가 지금 끝장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보해 주신 분은 지금 50대 여성인데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잘생겼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난 그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동생을 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쫓아다닌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이 지금이 올케랍니다. 그런데 이 연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보자분의 가족은 처음엔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겠다라고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부모 부양 카드로 꽃미남 남동생을. 뭐 그렇죠. 그리고 또 2년 동안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쫓아다녔으니까 그 정도 믿을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문제는 시부모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아파트까지 마련을 해줬건만 차일피일 합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몰래 그 아파트를 팔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결국 그때부터 저 올케는 물론이고 남동생하고도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 자, 이 사연자 신우이와 이 올케와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제보자의 아버지가 말기암을 투병을 하면서 이 수술과 입원을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업주부였던 올케는 정말 한 번도 이 병간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댔었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가족들이 남동생한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옆에 술에 잔뜩 취한 올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올케가 술에 취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남동생이 병원에 늦었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던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니, 뭘 데리러 가? 그냥 오라고 해야지, 알아서. 그러니까요. 막 뛰어와도 지금 부족한데 어쨌든 들어보면 이제 이 올케가 다친 겁니다. 근데 그 다친 게 스크린 골프 갔다가 발목을 삐끗한 거예요. 그럼 발목을 삐끗하면 좀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그 다친 상태에서 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시아버지 임종 당일날. 그러니까 뭐 임종을 바로 하는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뭐 시아버지 아프신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남편이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막 고성을 하고 화를 내고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까지 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좀 있어요. 결혼 초기부터 둘이 너무 많이 싸워서 사실은 경찰도 여러 번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남편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자포자기를 하고 아내한테 맞춰주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또 문제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장례식 3일 내내 방 안에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의아하잖아요. 상복 차림인 여자가 어른도 아닌데 방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올케가 내가 시아버지 그동안 병간호하느라고 이렇게 몸살이 났다고 사람들한테 막 둘러대는 거를 들으신 거예요. 기가 막혔지만 워낙 성격을 아니까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우, 제가 우리 시아버지 병간호하느라고 몸살이 났어요. 조문하러 온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제보자 올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올케의 충격적인 행동이 또 시작됐다는 거죠.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부위금통을 매일매일 열어서 정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원래 장례 끝나고 마지막 날 그거 여는 거잖아요. 발인 전에 여는 건데 이렇게는 매일 저녁 그걸 열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또 잃어버릴까봐 배에자는 전대 있잖아요. 그거에 차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맡기질 못해요. 그 부위함을. 아, 배에 그걸 찼어요? 예, 장사할 때 하는 전대죠. 지금 시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며느리니까 당연히 왔는데 이상한 행동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 올케가.
시어머니 그 사망 시에 부조금이 들어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조금을 매일매일 챙기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보이는 것처럼 전대를 차고 거기에 돈을 또 봉투를 넣는 모습까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남동생이 따져 물었고 남동생도 앞만 설명해도 안 된다. 오히려 더 화를 낸다. 더 싸운다라고 남동생도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고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주장이긴 합니다. 주장이긴 한데 자기 부의금 말고 이 다른 가족들의 부의금도 이 올케가 가져간 거 아니냐, 챙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뭐가 또 있었다고요? 그 남동생 부부가 갑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히 살 곳이 필요하니까 지금 부모님 사시던 곳에 좀 들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뭐 살 데가 없다고 하니까 대신에 그 안방에 모셔두기에는 본인 영정사진이랑 물건들은 고의 좀 잘 지켜라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켜질 리가 없죠. 찾아가 봤더니 부모님 영정사진 물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왜? 올케이 말이 돌아가신 분들 계셔서 너무 무서워서 치웠다. 아 고인 사진이 있는 게 네, 그래서 또 변명이라고 하는 게 그 돌아가신 분들을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 좋은데 못 가신대. 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무튼 그나마도 그걸 아예 버리려고 했던 걸 남동생이 다른 방 한쪽에 좀 치워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구하고 가전제품을 다 새 걸로 바꿨더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보자분이 보시기에는 혹시라도 아니 돈 없어서 살 집이 없다는 사람들이 부의금 챙긴 걸로 그거를 좀 가로채서 살림미천으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 일 있은 이후로 이 제보자 신의부는 올케는 물론이거니와 이 남동생하고도 의절을 했다고요. 자 네. 그런데 그 올케가 최근에 또 찾아왔다. 맞습니다. 그동안 올케는 종교를 핑계로 시부모님 제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번 남동생 혼자서 이제 산소 정리도 하고 돈도 챙겨주면서 신경을 썼지만 제보자는 화가 나서 결국 남동생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보자 생일날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남동생과 올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케가 하는 말이 올가을에 딸이 결혼을 한다. 와주실 거죠? 이러면서 결혼식 날 친가 식구들이 자리를 채워줘야 사돈 보기에 좀 체면이 서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체면을 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얄미웠다고 합니다. 반면 남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누나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동생이 평생 동안 올케 눈치에 좀 눌려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걸 아니까 제보자는 그래도 누나로서 조금 그래도 가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가에 손 벌릴 때만 연락하는 올케 이 조카 결혼식 와달라고 청첩장 들고 왔는데 가줘야 할까? 뭐하러 가? 그러니까요.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니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땡기는 대로 하십시오. 뭘 아까부터 자꾸 근데 어쩔 수 땡겨. 없어요. 지금은 안 가도 누구도 욕할 사람 없고요. 가면 고마운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중간은 정말로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그래, 마세요. 그래. 안 가는 게 맞죠. 그래.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이 가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일단 뭐 그 결혼식을 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남편이 일종의 관계 안에서 학습된 무기력 증상 같아요. 소극적으로 수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싫으니까 자기 표현을 포기를 했고 회피를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뭐 짧은 평화가 왔을지 모르지만 큰 갈등이 왔기 때문에 가정에게도 좋지도 않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이 난리를 피우고 결국에는 또 지금 와서도 이렇게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아 기본적으로 이 부부가 좀 반성을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결혼식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란 말씀이죠? 지금으로선 네. 자, 양 변호사님. 진짜로 체면 차려하기 위해서 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축의금 받아야 되니까. 맞아. 전대 또 차야지. 축의금 받아야 되니까 오라 그러는 맞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원칙은 아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인질극에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동생은 인질입니다.
인질에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예. 아, 저는 진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동단결한 적이 있었나요? 네, 가족분들도 대동단결하신 것 같은데요. 또박이님, 축의금만 받고 모른 척할 거 뻔합니다. 앞으로도 쭉 절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NUB님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오라고 하는 이유 축의금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